있는 내용이라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화의 원리, 그다음에 정보 단위, 키 적용 방식, 기술 분류, 그다음에 알고리즘까지 굉장히 많은 걸 물어본 문제예요. 가장 좋은 베스트는 사실 암호화가 뭔지에 대한 개요를 하고 썼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바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암호화의 개요, 발전 순서와 의의. 음, 기왕이면 얘를 뺐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기 암호화의 원리라는 내용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최소한 물어본 문제가 지문, 목차에 있어야 된다. 이 원리라는 내용을 목차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 벌써 7주 차인데 아직도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시면 안 돼요. 최소한 목차는 문제 물어본 건 목차에 나오게 해라. 그렇죠?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2단락, 3단락, 4단락 쓰는 게 가장 심플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배유로 하셨고 나름 정의. 의의라는 건 없어요. 개념 아니면 정의로 가세요, 무조건. 의의 이런 건 쓰지 않는 단어예요. 어쨌든 의의라고 썼으면 약간 개념 같은 내용을 쓰고 싶었던 건데 발전으로 끝났다고 하긴 애매하죠. 차라리 필요성이나 그쵸? 발전 순서였으면 발전 방향을 하던가 발전 영향 뭐 이런 걸 하셨던 게 낫죠. 명확하지가 않아요. 목차랑 뭔가 다 따라 노는 느낌. 그 다음에 암호화의 원리를 적으셨어요. 그래서 대치, 치환, 블록화, 확산, 혼란, 네, 이렇게 다 적어주셨죠. 음, 좋아요. 뭐 여기까지는 잘 외워주신 것 같아요. 물어본 거 한 페이지 정도 쓰셨으니까 잘 하셨고요. 그래서 원리를 사용하여서 키위 이런 것들을 분류한다. 그렇죠. 그런데 음, 분류도라고 썼는데 분류 느낌이 나나요? 전 전혀 모르겠는데. 그렇죠. 뭔가 분류한 느낌은 하나 안 보이고 그냥 뭔가 다 때려 박은 느낌이죠. 분류도라고 했으면 정확하게 어떻게 분류가 됐는지 그런 어떤 구분되는 내용이 안에 있어야 돼요. 여기 어디에도 구분되는 내용이 없어요. 어디가 스트림 방식이고 어디가 블록 방식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네모 박스에다가 내용들을 적어 놓은 느낌이죠. 이렇게라고 했으면 여기 구분이 이렇게 명확하게 있어야겠죠. 요거 단위 분류였다면. 그렇죠. 여기에 구분이라도 있어야 돼요. 구분이 안 돼요. 얘랑 얘를 구분한 건가? 애매하죠. 정확하게 분류를 하고 싶으시면 분류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개념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분류 상세 여기다 이걸 쓴 거죠. 근데 잘하셨어요. 내용이 많아요, 너무. 근데 뭐 물어본 게 세 가지라. 근데 두 가지만 썼어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 4, 5, 6, 6줄 정도만 썼어도 충분했을 것 같은데. 1, 2, 3, 4, 5, 6, 7, 8, 9, 10, 11, 12. 많이 적었죠. 시간 오버 됐을 것 같아요. 점진적 개선했다. 이거 간결들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이렇게 차라리 애매하면 아, 이거 표기하지 마시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더 티나요? 이미 잊어서 어쩔 수 없으면 넘어가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죠? 지금 목차 없는데 감안하시는 건 목차도 아니고, 그렇죠? 애매하죠. 그냥 넘어가세요, 차라리. 지우고 정확하게 쓰던가 아니면 넘어가셔야 되는 게 맞아요. 애매한 표기가 오히려 눈에 띈다. 그렇죠. 뭐, 아유, 다 외우셨네. 암기 엄청 하셨고, 내용도 많아. 30분이나 걸렸죠. 내용을 좀 줄이세요. 내용이 너무 많아요. 물어본 내용보다 훨씬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간을 줄이려면 분량을 좀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량 조절을 해서 얘가 위로 올라가는 게 좋죠. 인계도가. 이게 내려올 게 아니라. 그것만 좀 신경 써주시고, 놓기. 이거 왜 왼쪽 정리를 했죠? 중앙 정리를 해주세요. 그렇죠? 놓기라고 쓰신 것도. 이런 거 하나하나 디테일이고, 맨 마지막에도 간글 있어야죠. 일단 물어본 내용에 충실히 잘 적어주셨어요. 이 정도 쓰시면 나쁘지 않아요. 지금 3단락이 없긴 한데, 4단락이 없긴 한데, 그래도 충분히 물어본 내용을 잘 적으셨다.
이 정도 하시면 실제 한 47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분량을 시간 안에 쓰도록 분량을 조절해 주세요. 분량을 조절하고 분량 조절로 추가 달락 각성이 좀 더 좋습니다. 그러면 네, 대답을 100번 준 거는데 네. 차라리 결론을 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죠. 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목차만 잘 정리해 주시고. 분량을 조금씩 정리하셔. 일단 현재 상태로 25분 만에 쓰는 거. 이게 1번이고요. 계열을 빼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중간에도 좀 줄이시면 충분히 25분 될 것 같거든요. 음. 그게 1번이에요. 내가 시간이 오버됐으면 어떤 걸 하는 게 나을지를 고민하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얘는 딱 명확하죠. 2달러, 3달러에 쓰시면 되죠. 딱 두 개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A씨의 개요. 여기는 구성도 필요 없어요. 이런 글씨 없어도 돼요. 맨 앞에 개요에는 없어도 돼요. 굳이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전체를 가져가세요. 여기는 정의하신 거 좋죠. 네, 좋아요. 차라리 여기다가 정책이랑 뭐죠? 세 가지 모델과 메커니즘 기반으로 접근을 관리하는 기술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키워드가 핵심 키워드잖아요. 접근과 인증이라고 이렇게 뭉퉁그리기보다 그런 내용이 좀 있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근 제어 정책은 강제적 접근 제어 개념, 네, 특징 좋아요. 특징을 제가 서술로 쓰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키워드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1교시형이 아니고 2교시형일 때는 제가 여기 분명히 나누시라고 했잖아요. 나눠서 키워드로 넣으시라고. 그렇죠? 그래야 키워드 보고 채점이 돼요. 임의적 접근 제어.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최소 권한, 역할, 롤. 여기 최소 권한도 좋은데 직무 분리 이런 내용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역할에는. 그렇죠? 신원에 따라 잘하셨어요. 요것만 좀 조절해 주시면 충분히 잘 적으셨다. 그래서 무결성 부정을 하는 모델이 존재해서 그 모델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네, 좋아요. BLP는 기밀성 보장 맞죠? 네, 그래서 노 리더, 노루 좋아요. 그렇죠. 특징에 이 노루가 또 들어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기밀성 보장 좋죠. 기밀성 보장이랑 노 리드업 기반 이런 것만 있었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이게 키워드로 들어가게 나눠주세요. 무결성이랑 기밀성 둘 다 강조한 거죠. 무결성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무결성이 핵심인 건 맞고, no right, no rhythm, no 루다. 좋아요. 최초의라는 얘기가 있어야죠. 상업적 모델인데 최초의 상업적 모델이에요. 직무분리와 감사. 감사도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콜라 윌슨에는. 네. 이거 잘 외우셨어요. 그래서, 네. 네, 이거 외에도 있다. 네, 잘하셨어요. 굿. 네, 이렇게만 적으시면 좋고, 방금 말씀드린 것만 좀 하시면 이 가운데가 어쨌든 라인을 나누면 요 정도 들어와서 글씨가 몇 글자씩은 줄거든요. 라인을 한다는 얘기는 앞뒤로 조금씩 공간이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글씨 양을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건 조금 기억하셔서 쓰느라 시간이 걸렸을 것 같고, 이 정도만 23분 정도에 쓸 정도 분량인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특징을 포함을 했는데 아니, 2교시형은 박싱으로. 네. 1교시형은 콤마로, 2교시형은 박싱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 표처럼 읽어서 키워드가 채점되도록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 줄을 써야 되잖아요. 콤마로 하면 얘가 명시적이지가 않아요. 다 설명 같은 느낌으로 끝나버리거든요. 키워드로 안 느껴지고.
2교 시험 여러 개 물어볼 경우 질문, 코딩, 기술, 그다음에 뭐가 있죠? 기술 요소, 구성 요소는 구성 요소는 표 형식으로 키워드 이게 딱 맞아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잘하셨어요? 네, 열심히 공부하셨네요. 46점. 블로그하면 얘도 딱이네요. 그쵸? 근데 얘가 5개 이상이라서 얘가 물어볼 게 굉장히 많죠. 이렇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눠서 쓰시는 게 맞죠. 표로 나눠서 넣는 게. 얘는 독립적 운영이랑 종속적 운영으로 그룹핑을 해서 가나로 나눠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요건 빼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에. 개요 잘하셨고. 요렇게 하시는 거, 블로그 암호하니까. 네, 좋아요. 근데 제가 개요라고 했잖아요. 웬만하면 요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하나 표현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게 왜 쓰고 이런 기반은 이렇게 고정 길이로 나눠. 그래서 알고리즘은 뭐고 그래서 운영은 뭐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의 답안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여주는 게 좀 더 나아요. 아시겠죠? 얘가 개별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에스파스 픽바이어스를 사용해서 구분한다. 구분은 하는데 그래서 알고리즘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없네요. 있으면 좋겠어요. 단글에. 이런 블록 기반으로 다양한 암호 알고리즘이 발전됐다.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발전된 알고리즘은 뭐가 있는지, 네. 라운드랑 수업 방식이 페이스탈이랑 썼죠. 근데 제가 저번 주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알고리즘을 물어봤으면 알고리즘을 많이 써야 돼요. 페이스탈과 엑스박스, 핏박스 기반 쓰는 게 아니고 알고리즘을 많이 적으셨어야 돼요. 페이스탈도 적고, 그쵸? 그 다음에 그 AES, 데스, 시드 이런 애들 많이 적는 게 중요한 거지. 물어본 게 알고리즘이니까. 물어본 거에 포커싱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적었을 때보다 점수가 그게 더 많이 받아요. 이렇게 적은 것도 나쁘진 않지만 물어보는데 좀 논점을 벗어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SPN 구조. 네, 좋습니다. 그래서 독립적과 종속적이 있고 그 독립적인 거 22랑 카운터. 네, 잘하셨지. 오른쪽 텍스트 좀 줄여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쓸 게 많아서 오른쪽 텍스트를 좀 줄여야 시간 안에 쓰거든요. 여기 명확하게 안 보이네요. 일로 가는 거 아니죠? 엑스오어 하는 거죠. 일로 갔어야죠. IV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엑스오어가 있어야 되죠. 일로 가서. 그 내용이 잘못됐어요. 이렇게 쓰시면 확 티나요? 이건 다시. 모양이 다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똑같은데 위에만 바뀌는 거다. 이쪽은 IV가 없어요. 처음에 IV가 있는 이유도 말씀드렸죠. 이니셜 팩터 만들어둔 이유가 뭐예요? 초기화 팩터? 패턴이 똑같은 구조로 안 만들어지니까 위에다 넣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는 IV가 있고, 그 다음, 여기는 이게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얘들이 없어요.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일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다시. 이 정도 썼는데 27분이면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간글로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맨 마지막 간글은 중요해요. 맨 마지막에 간글은 꼭 해주시고 끝. 네, 그 다음에 끝이 좋죠. 어쨌든 잘하셨어요. 45분. 내용이 좀 틀렸어요. 그러면 이제 너무 눈에 띄어요. 틀린 부분. 틀린 부분. 제약스. 그리고, 이달라. 알고리즘, 알고리즘의, 알고리즘,
많이 들었고.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면 두 개씩 묶으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세 개를 묶어도 돼요.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얘네 세 개를 가나다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포렌식을 유형과 절차를 가나로 빼고 요거 세 개를 가나다로 묶어도 좋아요. 문제에 따라서 좀 변형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룹이 지금 증거 수집 방법이 똑같이 세 가지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개요를 적으셨고 절차와 유형이 있어서 절차와 유형인데 절차랑 유형을인가요? 유형과 절차인가요? 그렇죠. 유형과 절차네요. 좋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개념도나 도식으로 하나 바꾸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 텍스트가 좀 줄어드니까. 음, 준의 고분복. 좋습니다. 그래서 증거 수집 각각 적으셨나요, 설마? 이러면 시간이 안 될 텐데. 아니죠? 지금 막까지 물어본 거네요. 아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묶어야겠네. 세 개 묶으셨네. 세 개 묶고 나면 하나가 활용 방법 때문에 딴 거는 증거 수집만 물어봤고. 잘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여기 그래도 정의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하나 더 있어야죠. 특징이 됐던 게 줄여서. 물어본 게 워낙 많아서 근데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요거 가운데 거 그리실 때 제가 웬만하면 헤더 넣으시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요거 텍스트 좀 줄이세요. 여기 이렇게 안 많아도 돼요. 여기 핵심적인 것만 표현하시면 됩니다. 물어본 게 많아서 이렇게 다 텍스트 많은 건 이렇게 많이 쓰지 마세요. 핵심적인 것만 쓰세요. 핵심적인 것만. 그래서 분류 유형을 표로 가고 절차는 도식으로 가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야 25분에 써요. 이미 물어본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잘 적으셨어요. 이 정도면. 사실 이 정도 많이 물어보면 사실 포렌식, 포렌식 쓰기 애매하죠. 근데 정의 쓰시려고 쓴 거니까 굉장히 열심히 잘하셨어요. 구성 좋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린 것만 좀 정리해 주세요. 전락별, 도식 하나씩 있는 게 좋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 58점 이상 나올 거예요. 실제로도. 실제 시험이어도. 이 정도 실제 문제 나오면 무조건 이건 사실 25분에 쓰기 좀 어려워요. 양이. 얘는 25분 넘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한 27분 정도에 쓰고 다른 문제에서 시간을 좀 커버하셔야 돼요. 이 정도 양을 써야 된다는 문제 선택하셨다면 어쩔 수 없어요. 대신 얘는 고득점 맞으실 거예요. 분량 조절 위에 위에 적었죠. 좋습니다. 그다음에 가명 처리와 익명 처리 기술 가총사건만 적는 거죠. 뭐.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세 가지 K, 엘다, 틱은 M 유일성까지 또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 뭐 좋습니다. 음, 추가 정보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하고 그 설명 이거 왜 간, 아로 안 나누셨죠? 간, 아로 나누셨어야죠. 이렇게 쓰는 중간에 쓰는 이상한 이런 분류 헤더는 없어요. 헤더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가의 가명 처리와 익명 처리의 정의라고 차라리 끝내세요. 아시겠죠? 또는 가의 가명 처리, 나의 익명 처리 적어주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가명 처리하는데 가명 처리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얘 어떤 거에 세부 기술, 어떤 거에 처리 기술인지 없잖아요. 개념도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뭐 공통 기술이라고 하시고 하셔도 상관없는데 가청사건만 적으시는 건까지. 근데 이게 뭔가 지금 전체적으로 안 맞아요. 목차가 하나도 없고. 그쵸? 여기는 다 바꿔주세요. 이거는 표가 아니에요. 이렇게 쓰시면 이건 어디도 표라고 느끼질 못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제가 3단으로 나누라고 했는데 자꾸 2단이죠, 왜? 3단으로 나눠주세요. 표는 3단으로.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을 정교한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보호 모델, 음, 보호 모델 종류 퀵, 엘다, 틱은, 어우, 예, 좋아요. 솔류, 연유 솔배, 연유 동배 솔류였죠. 좋습니다. 등장 배경, 이렇게 했다. 공개적 조치는 시간도 너무 많이 들어갔고, 목차도 사실, 지금 보시면 가이드라인 설명인데 한 페이지도 안 돼요. 키워드가 부족하죠. 그렇죠? 네. 여기 늘려야 될 것 같고요. 두 줄 더 늘어났었어야 돼요. 그렇죠? 안 돼, 안 돼. 밑에는 두 줄이 늘어났어야 됐고, 여기를 조금 일단락을 좀 정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이거는 좀 더 연습이 필요하겠네요. 글씨 양은 안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34분이란 얘기는 기억해내는데 오래 걸린 거지. 이거는 양 때문에 지금 시간이 나올 만한 건 아니거든요. 양은 지금 얼마 안 쓰셨어요. 지금 보시면 결국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지금 세 페이지도 못 쓴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시간이 한 페이지 10분씩 잡아도 넘어간 거고 너무 오래 생각하신 거죠. 시간이 안 그렇죠. 어렵죠. 어려운 건 맞는데. 사실 가이드라인 등장 배경보다는 단계적 조치 자체를 물어보는 거. 그래서 그런 걸 위주로 적으셨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비집별의 목적 이런 거 적어도 좋고. 얘는 똑같은 내용이네요. 유형 및 절차. 정의랑 절차. 잘하셨어요. 유형이랑 절차니까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거 순서는 이게 답안 순서예요. 물어본 순서대로 쓰세요. 순서를 내 맘대로 바꾸지 마세요. 돼. 쓰는 위치상 절차가 먼저일 것 같은데 이해하거든요. 하지만 물어본 대로 쓰셔야 돼요. 순서는. 그럼 글씨체 일단 글씨체만 놓고 볼게요. 굉장히 좋아요. 다른 분도 이 정도 글씨 양으로 쓰셔야 돼요. 글씨 양만 보면 이게 베스트예요, 지금. 모범 답안 수준의 글씨 양이에요. 글씨 크기며 글씨 양이며 글씨체며 다 좋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를 다 외워 쓰시느라 생각하시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 예, 예, 예. 그쵸. 그대로 외우지 마시고, 그렇죠? 외운 거 다 적는다 생각하시면 답이 없어요. 그렇죠? 외운 걸 기반으로 빨리 적는 게 중요한 거지. 외우는 이유는 빨리 적으려는 거지. 외운 걸 다 적는 게 아니에요. 자꾸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렇죠? 외운 걸 다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그렇게 적으시면 한 문제 한 문제 하기 힘들고 다 기억도 안 나요. 어차피. 별로 저건 능력이 안 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자꾸 외운 대로 적으려고 그러시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적으려고 하는 걸 자꾸 습관이 들어버리면 계속 자기가 방향성이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모르는 문제를 작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왜냐면 외운 것만 적게 되면 계속 외운 것만 적게 되거든요. 외운 걸 최대한 적고 나머지는 아는 거 최대한 넣고 끝낸다. 이게 자꾸 몸에 배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든 짜내서 쓰고 여기에 와서 연습하는 거 그 짜내서 쓰는 연습이에요. 시간 안에. 그렇죠? 최대한 외운 데까지 적고 나머지는 그냥 기억나는 거 혹은 비슷한 거 갖다 넣어서 끝내자. 이게 목적이어야 돼요. 그대로 외운 걸 적었다 그러면 영원히 이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세요. 그렇게도 합격은 해요. 오래 걸린다니까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잘 적으셨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네. 근데 물어본 양이 좀 적어요. 이렇게만 적긴 좀 적긴 적어요.
키워드 하나씩은 더 늘려서 6줄은 돼야 돼요. 물어본 건 최소한 반 페이지, 제가 그랬죠. 목차가 나오면 반 페이지여야 돼요. 무조건. 반 페이지 이하는 안 돼요. 최소 6줄이에요. 6줄을 써야 딱 반 페이지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죠. 정의랑 아무 시간 없는 거 알겠지만 물어본 게 많아서 그래도 안 돼요. 이 문제를 선택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면 이 문제를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의, 개념도 최소한 특징이 됐든 기술 요소가 됐든 최소 2개의 키워드. 미니멈. 사실 2교시형 3개는 넣어야 돼요. 키워드. 3개씩은 외우라고 했잖아요. 3개는 넣어야 돼요. 2개도 사실 너무 적은데 너무 많이 물어봤으니까 2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3개예요. 키워드가. 최소 3개는 적으셔야 돼요. 이거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다 외운 것만 적으려고 하시니까 생각하시느라 오래 걸리시잖아요, 지금. 하는 것도 잘 갖고 있는 게 있으면은 뭐라고 할 텐데 돌리다 보면 된다니까. 많이 돌리세요. 지금 이 적느라 제가 보면 많이 못 돌릴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적고 외우시느라 못 돌릴 것 같은데. 이거는 딱 봐도 얘만 준비하신 거예요. 그럼 이거 이 정도로 준비하시려면 이거 한 2, 3일 걸려요. 그렇잖아요? 2, 3일 해도 참 이 정도란 말이에요. 안 돼요. 그냥 많이 보셔야 다른 데서 갖고 올 수 있어요. 이거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지금 기본 필수만 토픽 이 정도인데 이렇게 하시는데 버거우시면 심화반검은 진짜 그냥 멘붕이거든요. 그럼 좌절되고 못 따라가요. 네? 아, 이렇게 하고 포기 안 할 수 있으시면 하세요.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과치는 똑같다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정확하게 외워서 사실 정확한 키워드들이 나중에 오래 남아요. 사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학습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잊어버려도 다른 것보다 덜 잊어버리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기간으로 봤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얘도 빨리 반복해갖고 잊혀지는 시간 늘려주셔야 돼요. 덜 잊혀지도록. 대신 키워드가 적기 때문에 범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범용성을 키우려면 키워드가 다양해야 되거든요. 다양한 방법은 다양한 키워드를 많이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그걸 포기하시고 하나에 집중하셨으면 이 토픽 하나에는 범용성이 높아져요. 이런 비슷한 토픽엔 얘를 갖다 쓸 수 있으니까 높죠. 왜냐면 외운 게 많으니까. 얘 하나에 치중해서는. 대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이게 네. 그리고 이게 왜 자꾸 범용성이 떨어지냐면 사실 이게 보안이라서 여기저기 갖다 붙이면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 갖다 붙여요. 왜냐면 이 토픽에 함몰돼서 얘를 키워드를 가져갔기 때문에 다른데 이 키워드를 써도 된다는 게 생각이 안 나요. 이게 그래서 문제인 거. 자꾸 제가 여러 개 보라는 거는 그냥 여기도 쓸 수 있고 쓸 수 있는 똑같은 키워드일 뿐인데 그거를 여기에만 쓰게 되니까 마찬가지 다른 토픽 외워도 걔만 쓰게 되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공감하는 게 문제를 조금만 바꾸면은 이게 제한이 없다는 거. 그쵸? 근데 여기 쓰신 내용 키워드들 트래픽 로그 설정 파일이 이게 여기에만 쓰는 게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얘는 수집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분석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기록이 될 수도 있고 보고서가 될 수 있고 다 쓸 수 있는 키워드거든요. 사실 툴로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성능에도 쓸 수 있죠. 설정 파일 이런 거 성능에도 쓸 수 있는 키워드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못 쓴다니까요. 그렇게 학습해서 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써요. 못 갖고 와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키워드가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IT 기간이 있잖아요. 경력이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있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은데,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암기해서 쓸 게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그런 경력 안에 있던 키워드를 못 갖고 와서 지금 문제인 거란 말이에요. 시간 풀어서 죄송한데 여기 설정 파일 같은 거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저 설정 파일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수집 대상의 설정 파일에 있는 로그나 설정의 정보들을 갖고 올 수 있겠죠. 분석을 그에 위해서. 대한 백그라운드가 되게 부족하니까 왜 저기 설정 파일이 뭐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아,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증거 수집을 하는데 동일한 환경을 구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정제 신용 문제, 재현이 가능해야 되겠죠? 근데 저게 하나의 답을 얻기보다는 저런 게 수시로 부딪히면은 야, 좀 원론책이라도 봐야 되는 건지 아니죠. 봐야 되는 검색을 해야 돼.
당장 GPT한테 물어봐야 돼. 그래. 그리고 그냥 업무 하셨을 거잖아요? 업무에, IT 쪽 업무 아예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일단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설정이라는 건 기록이고, 그렇죠? 재현을 하기 위한 목적이 될 수도 있고, 그 설정에는 뭐가 있냐면 보통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접속하기 위한 방법, 그 다음에 그 접속을 유지하기 위한 범위, 그리고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메모리에 대한 설정 정보, 접속할 수 있는 어떤 성능을 위해서 조절할 수 있는 값들, 보안을 위해서 설정할 수 있는 값들, 이런 모든 게 다 설정이잖아요. 그냥 시스템을, 그냥 어떤 내가 시스템을 구현하면 돼. 약간 그런 상상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특히 이 업무를 안 하셨다면, 선생님이 평가에 설명해 주시지만 이런 것들이 자반들이 만들다 보면 수시로 부딪히는 문제들인데 이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이게 이것도 동일한데, 이런 것도 동일한데, 어, 사실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한 10번씩 보잖아요? 그러면 10번씩 내가 전체 도면 10번씩 보면 이런 설정 관련된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그냥 지금은 지금은 하나의 토픽의 설정 파일이니까 얘 뭔지 몰라요. 근데 다른 데도 설정 파일 있고 그러면 얘 하는데 설정 파일 쓰는구나가 인지가 되잖아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자연히 이 설정 파일에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겠거나가 같이 인지로 딸려와요. 그래서 이해가 그냥 같이 돼요. 파일을 많이 돌려서 그쵸? 그쵸. 왜냐면 그게 지금은 내가 너무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얘를 보니까 얘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이 제한된 정보를 여러 군데 쓴다는 것들이 인지가 되면, 그쵸? 인지가 되면 이해가 빨라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얘를 아무리 찾아보셔도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유튜브 찾아봐야 되고, 그리고 원론적인 서적을 봐야 되는데, 그걸 봐도 결국 이해가 안 되고, 겉대뿐이고, 그 토픽 하나에 매몰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똑같은 얘기지만 반복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게, 그냥 많이 노출되면 그냥 인지돼요. 그러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러고도 이해가 안 된 애들이 나중에 남거든요. 그, 뭘 이해가 안 가는데 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졸리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혼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설명을 같이 하면 이런 의문을 들 때 찾아보는 대신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설명해주는 사람은 일 정확하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해하게 되고요. 아는 내용을 이해시켜야 되잖아요. 그걸 길게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기 경험치 수준으로만 그런 걸 조금씩만 나눠도 그게 집단지성이고 그러기 위해서 같이 토픽을 하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자꾸 혼자 하시면 이게 답이 없어져요. 그래서 혼자 하시고 돌리는 게 오래 걸려요. 같이 돌려야 빠르다는 이야기가 그래서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룹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특히나 이쪽 분야에 기반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이면 더 그룹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분야마다 전문 분야에서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 다른데 그 다양성을 같이 들으면 그냥 넓어져요. 지식의 폭이. 그래야 나중에 융합도 되고 활용도 되거든요. 지금 상태는 당연히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제 6번, 7번 하셨어요. 그래봐야.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제가 설명드린 6번, 7번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갖고는 안 돼요. 한 토픽으로 보면 한두 번밖에 못 들은 건데. 그렇죠? 당연히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고, 많이 안 봤으니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이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걔를 하나로 파지 마시고, 그냥 많이 보시라는 거예요. 노출을 늘리세요. 그래야 이해도도 늘어나요. 한 10번, 10번 정도 돌리시면, 진짜 거짓말 아니고, 그냥 자연히 이해되는 부분이 생겨요. 왜냐면, 정의에 쓰려고 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의는 이해라고 했잖아요. 이해를 하려면 설정도 해야 될 거고, 왜 설정할까 정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정의를 이해하려면 왜가 안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고기가 이해가 되시면 좋겠어요. 네. 어려우신 때가 맞습니다. 이제 6주차밖에 안 됐고, 이제 한 번 돌리는 건데, 지금 다 되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강의에 많이 들으시라는 거예요. 듣고 다니세요. 평상시에 걸어 다니시면서, 어떤 운전하시면서 어떻게든 들으셔야 돼요. 졸려도 졸으셔도 괜찮아요. 진짜. 그래도 듣고 다니면 남아요. 농담 아니고, 진짜 남습니다. 노출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시간 관리 중요합니다. 너무 외운 티가 나요. 하나하나 여기보다 포괄 활용 가능한 노출 많이 해주세요. 언제고 외워야 될 때가 있어요. 외워야 되는, 그냥 절대적으로 외우고 절대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시간이 도래해요.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말씀드려도 결국에는 답안이 고도화가 되려면 좀 더 고도화되려면 지금 하신 것 같은 방법이 나중에는 하셔야 돼요. 이걸 앞으로도 하지 마세요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하시면 오래 걸리니까 거꾸로 순서를 바꿔서 하시라고 맞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기본 필수반일 때 그래도 토픽 개수가 조금 적으니 토토하시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가지시라는 거예요. 2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토토 해보시면 5분, 10분짜리 걸리는 토픽들도 생기고 누군가 설명하는 시간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거에 아예 없으면 혼자 하기 생각보다 어렵죠. 그렇죠. 일단 전체적으로 답안 품질은 나쁘지 않다니까요. 외웠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쓰시면 고득점이 나오는 건 맞아요. 심화반 가셔도. 근데 이거보다 못 써도 점수 비슷해요. 그게 문제인 거죠. 이렇게 써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근데 이거보다 덜 써도 똑같은 점수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절대 기억에 오래 남지 않아요. 이렇게 한 게. 이렇게 한 번 외운 게 3년 내내든 2년 내도 계속 기억에 남아있어. 그럼 괜찮죠. 안 남아요. 다음 한 도메인 한 2, 3주 지나면 이거 기억 안 나요. 하나도. 못 써요, 다시 이렇게. 그때 이렇게 못 쓰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매주 그렇게 할 수 있는 토픽 양이 아니잖아요. 4, 3이라고 줘. 14, 14, 14. 네. 어, 외웠는데 외운 티가 안 나요. 게 중요한데. 음. 외웠는데 외운 티가 안 나게 하는 방법은 딱 나의 그 개념도나 키워드에 또는 맨 마지막에 쓰는 그런 추가 단락이나 간글에 최근 트렌드나 자신의 업무 경험이 녹아 들어가야 돼요. 그거 관련된 내용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 이 사람이 실제로 이걸 알고 썼구나랑 그냥 외워서 썼구나는 다르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면 답안에 그런 티가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 포렌식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딱 봐도. 왜냐면 음, 정의만 봐도 그래요. 사이버 범죄 증거 확보, 디지털 자료 수집 분석해서 제출. 근데 정의부터 틀렸죠. 그렇죠? 제가 명사형으로 끝내라고 했잖아요. 제출이 명사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법이 됐든, 그렇죠? 방법이 됐죠. 증거 수집하는 방법이잖아요. 포렌식이라는 건. 그런 기법이죠. 그렇죠? 일단 정의만 봐도 이 사람이 애매해요. 근데 그러고도 이 정도 썼다는 얘기는 외운 거거든요. 근데 보고서를 썼어. 이 사람 포렌식 해봤으면, 그렇죠? 여기에 수집할 때 수사 방안 수립보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제가 저번 주에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법적 효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여야 돼요? 영장 있어야죠. 그렇죠? 네. 수사 준비에 방안 수립이 아니라 영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내용인 거죠. 그렇죠? 이건 네트워크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 이건 누구나 쓸 수 있는 키워드잖아요. 그렇죠? 뭔가 특징은 없어요. 이거는 사실 포렌식이 뭔지만 안다면 누구나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료 유형이면 여기에 이걸 분류로 넣은 거긴 하지만, 그렇죠?
여기 밑줄이라도 걷어야 되는 거죠, 차라리. 왜냐면 도드라지게 나타낼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나열이 아니라 키워드는 다 잘 적었지만 분류도 잘 하셨어요. 외운 대로. 하지만 이 중에 핵심은 얘가 아니라 여기 로그인 거죠.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면 어디서 자료를 가져올 건데. 그렇죠? 그리고 차라리 분석 유형이었으면 네트워크 시스템보다 로그를 하고, 그렇죠? 조금 내 G랑 연결되게 G가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을 아, 일단 조금 넣어놓고 새로운 걸 모바일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맞춘 거죠 이제. 지금 맞췄지만 이거 유형 분석 유형인데 유형이라는 앞에 카탈로그랑 별로 맞진 않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럼 의도는 알겠지만 뭔가 포렌식을 좀 덜 이해하고 쓰신 내용이 느껴지는 거죠. 포렌식이면 포렌식에 포커싱이 돼야 돼요. 답안도. 그렇죠? 전체적인. 사실 여기에 뭐 카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든가 차라리. 예. 그런 용어가 어디에도 보이질 않는단 말이죠, 오히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걸 했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키워드가 많이 있지만 생각보다 타임라인이 너무 중요한데 밑줄조차 없어. 그렇죠? 제일 핵심이거든요, 사실. 이 포렌식의 저번 주에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예요, 타임라인은. 이건 증거이기 때문에 이 얘기 드렸던 거가 기억나시면 좋겠어요. 그 내용이 녹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눈에 띄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사람이 이게 정말 중요한지 알고 뭔지 아는 사람인 거죠. 그런 게 하나도 없으면 그냥 외운 사람이 돼요. 이게 이런 게 그거죠. 이게 단순 외운 게 아닌 느낌이 들게 하는 거죠.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떤 건지 이해하고 있구나가 드러나야 돼요. 그런 게 다 밑줄이에요. 밑줄이 됐던 키워드가 됐던 그런 어떤 내가 해봤던 경험이 됐던 최근 아니면 AI 관련된 그런 게 됐던 여기 간결에 물어보진 않았지만 최소한 클라우드 포렌식의 공주가 중요하다는 내용이라도 키워드로 박혀야죠. 그래야 이 사람이 클라우드를 전체적으로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는 OS마다 분석 기법의 차이가 있어. 또는 최근에 삼성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밀번호 찾기 안 되는 거 아시나요? 안드로이드 계열 비밀번호 찾기 안 돼요. 초기화 기능 없어졌잖아요.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포렌식에 그거 깨는 기술들이 화두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내용 그러니까 전혀 포렌식 관련 게 없으시니까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전문 분야가 아니라면 내가 외웠던 키워드라도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거에 밑줄이라도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야지 뭐라도 포인트가 되지. 어디? 위에다 보면 되죠. 근데 눈에 띄어요. 줄줄이 하는 건 안 되고 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한 페이지에 그 정도면 충분해요. 정의 쪽에 밑줄 하나, 그다음 토픽 쪽에 밑줄 하나 이 정도. 한 토픽 쪽에 한 두 개, 하나나 두 개. 그러니까 표에 두 개 정도 밑줄, 정의에 밑줄 하나 정도 있으면 딱 맞아요. 그 정도만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가 정말 핵심인지가 알아야 되는 거죠. 다 알아들어요. 그냥 그으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너무 이게 넘어가고, 그쵸? 라인을.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안 그어버릇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어버릇하면 잘 그어져요. 빛도 똑같습니다. 자꾸 긋다 보면 잘 티가 나게 그어지거든요. 정말 안 될 것 같으면 땡땡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지만 땡땡이라도 해도 돼요. 안 쓰는 게 좋다는 거지. 그렇죠? 안 쓰는 게 좋다는 거죠. 최소한 밑줄로만 끝내도 돼. 예, 정말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면 이런 거 정말 안 되면 이렇게라도. 예, 웬만하면 밑줄이 좋아요. 웬만하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스마트카네요. 여기, 두 개. 좋아요. 원리, 저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암호화의 원리는 찍찍찍찍 안 좋다고 계속 말씀. 찍찍찍찍하게 없기. 그쵸? 이거 백경 교사가 와서도 멘토링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찍찍하지 마시고 화이트로 지우시던가 아니면 틀린 대로 그냥 가세요. 웬만하면 그지 마세요. 둘 중에 하나. 화이트로 정확하게 지우던가 아니면 그냥 실수했어도 안 한 것처럼 그냥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그거 넣지 마세요. 그어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 거서 절대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눈에 너무 띄어요. 의미 없어요. 이거는 진짜 하지 마세요. 뭐죠? 원리를 물어봤는데 갑자기 초기, 중기, 최근? 혼돈과 확산이 나와야죠. 무조건. 그렇죠. 물어본 걸 하나도 안 적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대칭기, 비대칭기, 이거는 원리가 아니잖아요. 원리를 물어봤으면 원리를 써야지 갑자기 왜 유형을 쓰셨을까요? 그렇죠? 전혀 다른 거 썼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간글도 잘못됐고, 정보단위 키정보학습 좋아요. 뭐 이건 그냥 이렇게 쓰셨네요. 또 별로 좋지 않아요. 양도 안 돼. 이렇게 굳이 나누실 거면, 단락을 나누면 반 페이지라고 했어요. 단락을 나누실 거라면. 아니면 세 가지로 그룹핑해서 썼어야죠. 표 하나에 넣고, 세 가지를 개념들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했었어야죠. DPL만이랑, 뭐죠? 관계, 관계도. 근데 좋아요. 이거는 맞아요. 이건 잘하셨고, 발전 예상안. 예상안보다는 그냥 제언으로 하시고 여기에 이런 거 추가해서 이런 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가 추가되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개인적으로. 예상안 이런 건 별로 좋은 목차가 아니에요. 차라리 제언을 하세요. 스마트카 취약점 볼까요? 띄어쓰기 했었어야죠. 좀 기본은 지켜주세요. 최소한의 기본. 네, 간글로 떼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와서 띄워야죠. 네, 그래도 했었어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띄어쓰라고 했으면 띄어 쓰셔야죠. 최소한 기본으로 말하는 건 지켜주셔야 돼요. 얘를 한 줄 줄였어야죠, 그럼. 이렇게 하시고 싶으시면 얘를 한 줄 줄였던가, 한글을 어떻게든 한 줄로 끝냈어야죠.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마트카가 뭔지 여기다가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럴 거면. 스마트카 취약점이었으니까 스마트카가 뭔데? 라고 정의를 하고 광고를 한 줄 하고 갔으면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약점, 통신방에 뭐 이렇게 했다. 상세. 이런 그룹핑 좋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그룹핑 좋지 않아요. 4단 하지 마세요. 무조건 3단으로. 요건 없었어도 됐었을 것 같아요. V2V랑 이게 그냥 일로 들어가죠. 왜 굳이 여기다가 V2V 도청, V2V 페이크 정보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이렇게 합쳐서 그냥 두 줄로 쓰세요. 대응 방안. 일단 개념도 좀 고민하면 좋겠어요. 요거랑 요거 모양도 너무 똑같고 안 이뻐요. 그죠? 구성도나 느낌이 별로 안 나요. 시스템적인 느낌도 별로 안 나고. 약간 분류도 같은 느낌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하단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구분감이 지게 하던가 시스템 구성도처럼 이렇게 예, 스마트 카가 있으면 여기에 통신 OBU나 그쵸? 이런 걸 통해서 인프라
외곽 인프라랑 연결해서 통신도 하고 중앙센터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기지국도 하나 대충 그려놓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거 네트워크적인 보안이 문제가 있고 VT나 인프라랑 통신할 때 문제도 있고 이렇게 차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이런 느낌으로 약간 시스템적인 느낌이 좀 나면 좋겠는데 인프라적인 느낌이 나던가 그런 게 하나도 없네. 인프라 구성도가 낮죠. 차라리 오히려. 이렇게 해놓으면 분류도 같은 느낌도 아니고 도대체 어떤 걸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분류한 게 여기 그룹핑으로 들어오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런 취약점 대응 방안은 뭘로 구분하라고 했죠? 관물기로 가야죠. 관물기 내 그룹핑 말씀드렸는데 왜 여기 없어요? 그렇죠? 그게 이미 그룹핑은 그냥 기본이에요. 모든 취약점과 대응 방안은 관물기 내 이거 악인가법 있잖아요. 그거 기반으로 무조건 하세요. 자동차면 차라리 임판제 기반으로 하시던가 차라리 그럼 안 되겠습니다. 그룹핑이 모호하다. 어디 있어요, 대응 방안? 재원 이름이요. 재원인데 에지이지 투빈 있는데 재원은 어디 있을까? 그렇죠. 대응 방안 재원이면 여기에 AI 접목해서 그 시스템적 AI 학습 재현 그다음에 시스템 적용 그다음에 정책 지원 이런 거 쓰면 재원이잖아요. 그냥 여기다 키워드만 박았으면 됐죠. 괜찮아요. 다 좋은데 재원이 느낌 드럼만 가면 됐죠. 주, 아니죠. 여기다가 키워드를 재원처럼 박아 넣으면 끝나죠. 투비를 갈 거야. 그래서 규제 완화. 이런 거 재원이잖아요. 정부 측면 규제 완화. 시스템 측면 AI 극대화. 이러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재원이잖아요. 그쵸? 아니면 AI 신뢰성 확보. 최근 AI의 가장 중요한 건 신뢰성이에요. 요즘에 화두잖아요. 그래서 AI 기본법에 신뢰성 관련된 내용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 법안 통과됐잖아요. AI 법안들 통과됐어요. 그런 것들이죠. 그걸 방금 말씀 키워드 박으시라는 거죠. 여긴 텍스트로 박아야 돼요. 그런 텍스트, 제한적인 느낌의 텍스트. 이거는 상관없어요. 잘하셨어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그려도 돼요. 얘를 살리는 건 결국 키워드죠. 그렇죠? 저도 그림 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끝냈어요. 적당하게. 대신 방금 말씀드린 걸 여기 정보랑 그런 신기술 기반으로 이렇게 분류처럼 만들어 놓고 키워드를 그런 걸로 박아 넣었죠. 재현처럼 느낌 나게. 그리고 요거 제가 하지 말라 했던 것 같아요. 반토막 글씨. 반토막 글씨 하지 마세요. 한 줄 확실히 더 내려서 라인 만들고 한 줄씩 박아놓으세요. 글씨 반토막에다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것만 좀 변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서론 요거, 일단 서론인데, 그쵸? 개념도로 쓰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개요로 쓰시고, 얘가 너무 이렇게 뭐, 위에 게 나은 것 같아요. 위에 게 나은 건데 조금 더 고민해 주세요. 개념도 이 그림은. 요거는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지만, 위에 게 더 나아요. 이 구분감이 훨씬 나아요. 물어본 게 취약점 대응 방안이니까 이렇게 간 거잖아요. 저 같으면 취약점이 대응 방안하고 여기 가로쳐서 위에 취약점과 대응 방안을 키워드 한두 개씩만 적고 여기 그래서 나의 제안은 뭐야라고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전체 답안의 흐름으로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개념도는 지금 필사를 좀 덜 하신 느낌입니다. 필사를 보시면 절대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없어요. 필사엔 절대 이런 류의 그림이 나오지 않거든요.
관물기로 가시는 게 가장 심플해요, 차라리. 아니면 네트워크나 인프라나 이런 시스템적으로 나누거나 통신 이렇게 나누는 게 훨씬 나아요. 어차피 그런 거 기반으로 쓸 거잖아요. 아, 이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쓰신 것까지는 좋은데 키워드가 박혀야죠. 나쁘진 않아요. 구성도가 위에 거보다 이게 더 구성도 같잖아요. 그쵸, 차라리. 근데 요거는 이거 보통 이제 비전 하우스라고 많이 하거든요. 집 그리지 마시고 그냥 아예 스택 구조를 쭉 그리세요. 그리고 네. 그리고 도청이나 이게 인프라니까 물리적 이런 게 있어야죠. 여기 하드웨어 여기 들어가는 건 여기 들어가야죠. 인프라라며. 이 소프트웨어만 있는 건 아니. 그런 내용 좀. 반물기 기반으로 네, 하시는 게 좀 더 나아요. 인프라랑 이렇게 하실 거면 이게 얘 나누는 게 여기 인프라인데 여기 하드웨어가 들어갔으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뭔가 명확해야 돼요. 잘. 그렇죠? 그리고 여기를 전체 그룹핑으로 끝내면 안 되고 이게 스택 구조로 나왔으면 가운데가 중요하거든요. 여기가 중요해요. 스택 구조로 나왔던 얘기. 여기 하드웨어 하나만 쓸 건 좀 뭐하죠? 컴퓨팅, IoT, 네트워크 인프라. 이게 인프라죠, 잘. 그리고 인프라, 그다음에 뭐 여기는 모듈, 소프트웨어 취약점, 뭐 이런 것들로 가도 되고. 그렇죠?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뭐 하실 거예요? 여기를 관리적으로 가면 돼요. 사람으로, 인프라. 맨 상단은 결국 제 사람이 쓰는 거니까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차라리. 이것도 나왔을 것 같아요. 제일 심플한 게 관물기라니까요. 이런 취약점과 대응 방안은 그룹핑을 고민하지 마세요. 관물기 네트워크, AI 이런 걸로 관물기는 약인가법 괜히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그룹핑 안에서 웬만하면 끝내세요. 가상화가 됐든. 스마트카니까 가상화로만 나눠도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목차랑 구성도 고민해 주세요. 목차 고민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14. 스마트카는 구분이 분류를 다시. 암호학적 해시함수 특징, 앞표 단충이죠. 맥덱, 전자세면까지 좋아요. 그래서 해시함수의 개요 및 특징, 네, 특징 썼죠. 순서를 바꾸는 게 난데 상관없고, 그래서 특징은 앞표 단충이죠. 어디 갔네. 압축 효율성 다 어디 갔어요? 단방향성. 이거 제일 제3 이 충돌, 이 저항성만 하나만 적으면 어떡해요? 앞표 단충. 저항성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해시함수 특징 물어봤으면 앞표 단충이죠. 압축성, 효율성, 단방향성, 저항성에 제일 충돌 저항이 있는 거죠. 음. 물어본 게 하나, 지금 너무 한 가지만 나왔어요. 네, 무결성 검증 좋아요. 방법보단 기술이 나아요. 절차나 차라리. 근데 이건 DC잖아요. 이건 기술이죠, 기술. 기법 또는 기술이 맞죠. 방법보다는 용어 조금 바꿔주시고, 뭐 이건 키워드 됐고,
부인 방지에 대한 취약점이 발생하여 전자서명이 등장한 게 아니죠. 이미 MSC가 있으면 얘가 부인 방지를 한 거잖아요. MSC 기반으로 전자서명의 활용대가 맞겠죠, 더. MDC로는 안 되는 게 맞지만 MAC는 그걸 한 거니까. 어센티케이션 인증이 들어간 거잖아요. 앞에서 자연인식 이렇게 하시면 갑자기 이 사람 모르는데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 무슨 어떻게 되면 이 앞에 대한 모든 답의 신뢰도가 쭉 떨어지는 거예요. 점수 까여요, 그냥. 이 사람 아직 더 공부해야 되네. 그럼 13점, 14점 그냥 주고 끝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잘 적었잖아요. 이 정도 적어놓고 점수 까이면 아깝죠. 전체적으로, 예, 간글 조심해 주세요. 아는 내용만 적으셔야 돼요. 모르는데,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적으시면 큰일 나요. 작두 타다가 망해요. 작두는 저희가 답안을 가져다 쓰는 것도 최소한 그럴듯하게 해서 비슷하게 갖다 써야 되는 거지. 막 작두 타시면 안 돼요. 절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딥러닝 취약점과 대응 방안. AI면 뭐죠? AI 뭐예요? 두음이? 그 다음에요? 중에 추모 또는 전모. 뒤에 대적결탕. 쿼리까지 있죠. 제가 쿼리 탐색 하나 뺐잖아요. 그거 최소한 나와야 되죠. 어디 볼까요? 중에 전모, 대적결. 여기 대시는 해놓고 여기 글씨가 없으면 이제 안 되죠. 대시를 하지 마시던가. 하셨으면 글씨를 쓰던가. 아니면 지우셔야죠. 화이트로. 이렇게 쓰면 쓰다 만 거예요. 이 쓰다 만 게 저 최악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죠? 나중에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날 것 같으면 그냥 과감히 없애고 가세요. 여기 꼭 네개씩 적을 필요가 없었어요. 여기 두개씩만 적어놓고 나중에 밑에다 깨끗하게 적으면 돼요. 여기 내용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한 줄에 두 글자 쓰기 없기라고 제가 그렇죠? 안 돼요. 그냥 글씨 크게 쓰세요. 좋아요. 금방 안에서 대저 결탐 좋습니다. 지금 대규모 물어봤나요? 안 물어본 것 같은데? 안 물어봤는데 얘를 왜 이렇게 거창하게 쓰셨죠? 시간은 25분? 어디 보자. 이- 이달락이 조금 뭔가 분량이 적어 보이는 느낌이, 그쵸? 8줄 됐는데? 이게, 얘가 왜 가예요? 나. 얘가 가죠. 쓰다가 말을 안 쓰고 그러면 제가 그래도 나라고 적으셔야죠. 나를 적었으면 하나 더 쓰셔야 돼요. 나를. 가만히 있는 단락이 어딨어요, 이 세상에. 그쵸? 그냥 나라 적으셔야죠. 차라리. 오케이. 네. 난 적었어. 라고 자기 세뇌 하시고, 제발 채점자가 모르고 넘어가라. 채점자마다 달라요. 네. 그냥, 에이, 이 사람 급해서 글렀나 보다 하게 넘어갈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셔야죠. 네. 그래도 어쨌든 여기에 힘써셔서 아마 조금, 그래도 순서는 바꿨으면 좋겠어요. 대응 방안, 취약점이라서. 야, 뭐 하네요. 그래도 뭐, 이렇게까지 쓰면 45점 받습니다.
합격 점수는 받아요. 뭔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자꾸 보여서 사실 부족해 보이거든요. 뭔가 페이지가 좀 덜 된 것 같고, 사실. 근데 키워드 다 나왔죠. 그리고 추가 달락을 어쨌든, 물어보지도 않은 LML까지 썼죠. 사실 재원이 더 난데, 그래도 어쨌든 썼으니까, 이 정성을 봐서라도 점수는 줍니다. 사실 더 받았어야 되는데, 뭔가 본문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점수를 못 받으신 거예요. 오히려 이거보다 더 받았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이 정도 쓰시면. 본문이 약간 빈약해 보입니다. 추가 달락 부분을 좀 빼고, 본문에 좀 더 힘을 주세요. 이 토픽에 한해서인 거예요. 뭐 다 이렇게 쓰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토픽에 한해서. 암호화의 원리? 이거 계속 물어본 거니까 볼까요? 암호화의 원리. 개념과 원리. 그래서 개념도 적었고, 원리, 대치. 좋아요. 혼돈과 확산 제대로 적었을까요? 혼돈이 뭐라고요? 무조건 나오면 키워드 좋은 게 뭐라고 했어요, 제가? 혼돈은 뭐랑 뭐 사이의 관계? 저번 주 강의했는데 안 오시더니 이렇게 제대로 딱 티나게 이러실 거예요. 혼돈이 뭐라고 했어요? 저번 주에 보신 분들 대답해 주세요. 혼돈이 뭐라고요? 뭐랑 뭐 사이의 관계 숨기라고요? 네? 확산은요? 안 되죠. 암키 평암이죠. 암호문과 키 사이의 관계를 숨기고 평문과 암호문 사이의 관계를 숨기는. 그래서 의미 없는 부분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추선 그 내용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정보 단위 요소 출시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근데 여기 개념들을 하나씩 적으셨으면 얘도 개념도가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미 적었으니까. 같은 스텝으로 가는 게 좋다. 관계 설명이니까 관계 여기가 있어야 되는데 관계도가 먼저 나와야죠, 그러면. 그렇죠? 암호화 관계 설명이죠. 각각을 쓰라는 게 아니고. 그럼 얘보다는 관계 설명이 먼저 나오고 순서가 문제에 나오는 순서 지켜주세요. 그리고 잘하셨어요. 15점 받을 수 있어. 15점. 두 문제인가요? 그렇죠? 한 문제는 44점. 잘 적으셨어요. 이 정도만 적으셔도. 그다음에 블록 암호화가 아니라 SSL이네요. SSL 보안 기술이랑 공자 관리. 그럼 SSL이 뭔지부터 나와야겠죠? 교육. 특징과 처리를 해서 활용해. 뭐 좋네요. 잘하셨어요. 굿. 정의까지 딱 좋아요. 보안기술 적용해. 그래서 보안기술 구성도는 요거 뭐죠? 여기 크게 하시지. 왜 여기 조그매졌을까요? 크게 네모해서 각각 네모 안 그려도 되잖아요. 그냥 크게 네모 그리고 밑줄 두 줄 긋고 크게 적으셔도 됐었을 텐데. 밑에 계층은 그냥 크게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공간이 휑해져 버렸잖아요. 그죠? 크게 적으세요. 크게. 예. 저는 지금 전체를 그냥 박싱 쳐갖고 그냥 이렇게 두 줄 갖고 두 줄 썼을 것 같아요. 네모 세게 안 그리고. 전체를 통으로 스택처럼. 그게 시간 더 빨리 걸릴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여기다. 이렇게 했으면 여기는 전송이라고 해주세요.
전송 데이터라고. 자, 여기 구분을 어차피 한 김에 여기만 구분하고 여기 없으면 여기만 횡할 거예요. 뭐 글씨라도 넣어야죠. 실제 보안 기술은 네, 좋아요. 여기 간격이 좀 넓은 느낌이 나는데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펜사얼 전송한다. 그래서 작동 원리. 그래서 이런 보안 기술 통해서 어떻게 해요? SSL이 연결 관리한다. 그래서 이 연결 관리한 작동 원리는 이래. 이런 게 좀 더 맞지 않을까요? 약간 느낌이라도 있어야죠. 작동 원리를 쓰겠다는 이유가. 어딨나? 헬로우 클라이언트, 헬로우, 클라이언트 헬로우, 서브 헬로우, 통신 시작을 알리는 문구는 제가 적으라고 최소한, 그쵸? 맨 끝에 던, 기억나시나요? 그쵸? 네. 이렇게 텍스트로만 적지 말고 최소한 그런 키워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굳이 이거 세션 맺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헬로우 인사해요. 라는 얘기 괜히 저번 주에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아니잖아요. 키워드예요. 클라이언트 헬로우, 서버 헬로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쓸 게 너무 많으니까 인증서, 키 전송, 그거 관련돼 있는 사용되는 키 전달, 이런 내용이 들어가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뭐 한다고? 나 끝났어. 를 표시하는 걸 던으로 끝내요. 라고 얘기 말씀드렸죠. 시작과 종료의 키워드 나왔어야죠. 주요 키워드라고 했는데. 너무 그냥 텍스트로 연 느낌밖에 없잖아요. 키워드가 안 보이고. 그것만 조금 보충해 주시면 좋겠고, 음. 블로가무와, 상단으로 가고 밑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얘는. 처음에 개요니까. 그래야 이렇게 쓴 게 맞아요. 뭐,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양방향 암호화. 정의의 양방향은 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블록 암호화니까 양방향 암호화 이런 거보단 블록에 조금 고정 단위로 분할을 하고,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훨씬 더 명확할 것 같아요. 페이스트. 얘도 똑같죠? 암호화 알고리즘 물어봤으니까 암호화 알고리즘 유형을 많이 적는 게 중요한 거지. 페이스탈 구조랑 SPN 구조 딱 두 가지만 적으시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제일 조금 적은 거죠. 그럼 키워드 두 개밖에 안 적은 거예요. 유형 물어봤더니 유형 두 가지 적고 끝낸 거예요. 유형이 굉장히 많은데. 점수를 못 받는 게 아니라 합격 점수는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부득점 맞아야죠. 그렇죠? 이러면 방어예요. 이렇게 적으시면 방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출제자의 의도를 벗어난 거죠. 그 다섯 가지 그때 기억나시죠? 정의랑 키워드랑 가독성이랑 있었잖아요. 근데 출제 의도가 있었잖아요. 우선순위랑. 출제 의도에 맞게 적는 게. 이 사람이 과연 유형이라고 찍었으면 유형 두 개를 물어볼까? 유형을 많이 물어볼까 생각하시고 적으셔야죠. 아, 내가 아니까 난 요것만 적어야지, 이거보다. 좋아요. 독립적과 종속적이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디에라도. 음. 블록 기반이랑 자기 동기 스트림 방식 뭐 이렇게 나눴는데 물음표 뭐죠? 땡땡은 안 돼요. 이 뭐예요 이게? 이렇게 쓰는 순간 바로 점수 어떻게 되신지 아세요? 쓰다 만 거죠. 13점입니다. 딱 이렇게 돼 있어. 아 그래 고마워. 그렇죠. 아유 그래 채점 안 해도 되네. 정해도 13점. 한 명 정도 이 정도 적었는데 딱 이 정도 점수. 그러면 딱 40점이에요. 39, 40, 38 수준으로 끝나요. 안 돼요. 중간에 비면 안 됩니다. 이거밖에 없네요. 아쉽습니다. 여기까지 해서